안녕하세요. 전쟁으로 보는 세계사를 설명할 김서영입니다. 오늘은 십자군 전쟁 중에서도 흑인 노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핏 보면 십자군 전쟁과 흑인 노예가 무슨 관련성이 있을까 싶은데요. 설탕에 대한 이야기를 매개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유럽에 설탕이 확산되고 많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식민지의 설탕 플랜테이션 농장을 짓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은 대규모의 토지에 수많은 노동력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밑에 보시는 그림처럼 넓은 토지에 많은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많은 양의 설탕을 생산하는 그런 형태의 농장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넓은 농장에 일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강제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맨 처음에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사탕수수 플랜테이션 농장을 지었을 때 그들이 고려했던 노동력은 아메리카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실제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로 도착한 이후로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인구가 거의 90% 이상이 절멸했습니다. 살아남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유럽인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농장은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결국 이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강제 노동력을 충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이들이 선택한 대안이 바로 아프리카 해안에 살고 있는 많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강제 노동력으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강제 노동력으로 활용하다가 결국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강제 노동력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나타났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아프리카 흑인 노예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들입니다. 전부 이제 목에 사슬을 메고 있거나 아니면 발목에 이렇게 사슬을 메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끌려오는 그런 장면들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아프리카의 지도인데요. 아프리카의 서쪽 해안 지역을 많은 사람들은 골드코스트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을 골드코스트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황금이 많이 묻혀 있기 때문에 황금 산출량이 많아서 우리가 골드코스트라고 부르는 이유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포르투갈 상인들이 굉장히 많은 노예 무역들을 거래해 왔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의 대부분은 바로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강제로 아메리카로 끌고 가서 그들을 노예화시켰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는 그림은 바로 이제 그렇게 강제로 아메리카를 끌고 갔던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탔던 흑인 노예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선박에 바로 지하에 실제로 흑인 노예들을 강제로 싣고 저들을 아메리카 식민지로 데려가서 노예 시장에서 매매한 다음에 그들을 사탕수수 플랜테이션 농장으로 데려가서 노예를 삼았던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실제로 아메리카 사이에 삼각형 모양의 무역이 활성화됐는데요. 이걸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삼각형 무역 또는 트라이앵귤러 무역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대서양을 중심으로 하는 노예 무역이 굉장히 활성화됐었는데 이 활성화된 그 노예 무역의 그 중심 내역을 보면 실제로는 아메리카에서 그 다음에 유럽으로 건너가는 대부분의 것들은 대부분 이제 노예를 활용해서 만든 그런 상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설탕이라든가 담배라든가 또 염료라든가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건너간 노예 노동력을 활용해서 만든 상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건너간 것은 대부분이 노예화된 아프리카 원주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아프리카 원주민의 노동력이 없었다면 실제로는 나타나지 않았을 또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그런 형태의 교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결국 아프리카 원주민의 노예화 문제라는 것은 대규모의 강제 인구 이동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들 중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아프리카 원주민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아메리카로 노예로 끌려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노예 상인에 의해서 매매되거나 끌려간 사람들이 실제로 아메리카의 흑인 노예로 살게 되었는데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상당히 많은 지역들의 노예로 이동했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아메리카의 노예 문제, 특히 흑인 노예 문제라고 하면 이제 미국을 많이 떠올리게 되고 우리에게 남북전쟁이라고 알려진 이제 미국 내전이 실제로는 이제 노예 문제가 표면화되어서 전쟁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서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십자군 전쟁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내전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사실은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그런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 내전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흑인 노예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당시 남부와 북부의 여러 가지 갈등의 사실은 결과물이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화살표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화살표가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남미 아메리카와 오늘날 브라질까지 이제 여러 지역으로 향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 화살표의 방향은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 여러 지역으로 이동했던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화살표의 굵기가 조금씩 달라요. 이 화살표의 굵기가 그 지역으로 이동했던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수와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아메리카, 오늘날 미국의 남부 지역으로 이동했던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수는 실제로 중남미 아메리카, 오늘날 카리브 연안이라든가 또 오늘날 브라질 이런 지역들로 강제 이주했던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수와 비교한다면 상당히 적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결국 카리브 연안과 브라질로 이동했던 흑인 노예의 수가 훨씬 더 많고 이들은 결국 이 지역에서 유럽인들이 운영했었던 대규모의 사탕수수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일했던 흑인 노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시기에 나타났던 아프리카에서 실제로 아메리카로의 대규모의 흑인 노예 인구 이동이라는 것은 설탕이라는 달콤한 어떤 생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었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은 순위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설탕을 생산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두 번째가 브라질이에요. 브라질이 가장 많은 설탕을 생산할 수 있었던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기에 유럽인들이 이 지역에 건너가서 사탕수수 플랜테이션 농장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이 이렇게 많은 설탕을 생산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강제 노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십자군 전쟁과 더불어서 설탕 그리고 흑인 노예들이 어떻게 강제로 아메리카를 이주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